네, 안녕하십니까. 이번에는 울고 싶어도 내 인생이니까 하는 이 책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책은 박정미 씨가 지은 책으로서 매우 그 인생의 깊은 성찰을 통해서 본인이 참으로 우리 이 팍팍한 인생살이를 하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저자가 깊이 생각한 말을 인생의 지침으로서 이렇게 책으로 한번 표현하게 되었습니다. 여기 표지에도 보면은 울고 싶어도 내 인생이다. 내가 책임지고 살아가겠노라고 씩씩하게 다짐하라. 이제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말고 움츠려 들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나약해지지 말고 더 용감하고 씩씩하게, 더 부드럽게, 유연하게, 더 자상하고 따뜻하게, 더 의연하고 고고하게 단 한 번뿐인 소중한 이 삶을 살아내어라. 그대의 인생은 오로지 그대를 위해 준비한 행복한 축제의 시간이라는 것을 기억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책에도 보면은 크게 이 책은 이렇게 생각과 상상이 인생을 주도한다. 삶이란 시간과 함께 걷는 것이다. 사랑은 인생을 아름답게 만든다. 꿈은 인생을 향기롭게 한다. 마지막으로 울고 싶어도 내 인생 이해하며 살아가라. 이렇게 큰 제목으로 5장에 걸쳐가지고 이렇게 책을 방대하게 본인의 깊은 성찰의 결과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쪼록 시간 내서 이렇게 한번 이 저자의 깊은 그 생각의 깊이, 인생의 깊이를 한번 간접적으로라도 체험을 하고 우리가 실천할 수 있다면은 매우 유익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여기 머리말에 울고 싶어도 내 인생이다. 포기하지 말고 걸어가라 하는 이 제목으로는 무엇보다도 우리는 자신의 힘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내면에 숨겨진 힘, 그것을 찾아라. 그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스스로를 명확하게 인식하고 자신만의 확고한 가치관과 인생에 대한 관점을 지니고 세상을 향해 두려움 없이 나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토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울고 싶어도 슬퍼도 힘겨워도 그대 인생의 주인공은 그대 자신이다. 그 누구도 삶을 대신 살아주거나 감당해 줄 수 없다. 그러므로 이 순간부터 스스로에 대해 책임감을 지녀라. 이 책은 인생을 최고로 아름답게 살아갈 삶의 지혜를 그대에게 알려줄 것이다. 그대가 날마다 행복해지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괴롭고 힘들고 울고 싶어도 내 인생 내가 책임지고 열심히 살아가겠다고 다짐하라. 그렇게 강하게 마음을 다잡고 살아간다면 어떤 역경도 거뜬히 이겨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서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용으로 들어가서 제1장에 있는 생각과 상상이 인생을 주도한다. 생각과 상상이 인생을 주도한다. 참으로 맞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생각의 중요성을 인식하라 하는 이 글에서는 나는 지금부터 그대에게 인생을 가장 행복하게 살아낼 수 있는 최고의 비법들을 소개해 주려고 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글은 모두 치열한 사유에 의해 탄생한 귀중하고 의미 깊은 깨달음이다. 그러므로 그대는 이제 나를 믿고 나의 말들을 신뢰하고 따라서 실천해 보길 바란다. 가시적으로 보이지 않지만 인간의 모든 것들을 총체적으로 지배하는 것이 있다. 그것은 생각이란 거대하고 투명한 자기장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생각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무엇이 되어가고 있으며 무엇을 생각하려고 하느냐에 따라 무엇인가를 추구하는 인간의 형상을 점차 완성해가고 있을 것이다. 생각하는 인간은 궁극적으로 숭고하고 존귀한 존재이다. 하고 있습니다. 삶을 가치 있고 향기롭게 살아가고자 원한다면 생각하는 것에 대해 긍정적인 의미를 부여해야 한다. 생각한다는 것은 농부가 기름진 밭에 씨앗을 뿌리는 것과 같고 직공이 기계에 새로운 기름을 채워 넣는 것과 같다. 한 인간이 살아가기 위한 필수 요소인 것이다. 이렇게 우리의 생각에 대한 새로운 깨달음을 주고 있습니다. 풀 한 폭이 한 방울의 빗방울처럼 지극히 작고 보잘것없는 것들에게 먼저 존경을 표하라. 작은 것에 대해 깊이 사색하고 이해할 줄 아는 사람은 큰 생각을 품을 수 있는 큰 그릇임에 틀림없을 것이다. 하고 부분에서 전체적으로 뒤에 있는 부분들을 잘 개괄적으로 이렇게 본인의 생각을 전하고 있는 걸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생각을 하되 긍정적인 생각을 선택하라 이렇게 저자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생각을 하며 산다는 건 스스로를 지키는 가장 강한 보호막을 지는 것과 같다. 주위에서 아무리 불행한 일들이 펼쳐진다고 해도 긍정적으로 그 상황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에게 불행은 오히려 행운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껏 즐겁게 상상하라 하는 제목에서는 삶을 가장 재미있게 그리고 모험심 넘치게 사는 방법 중 하나가 상상하는 일을 즐겨하는 것이다. 상상은 무료한 일상에 상큼한 활력소가 되어줄 것이며 답답한 생활에 시원한 청량 음료가 되어줄 것이다. 그대에게는 지금 절실히 상상이라는 보약이 필요하다. 이랍니다. 그리고 상상은 인간을 실패에서 성공으로 이끌어준다 하는 제목하에서는 성공의 길로 갈 수 있는 사람이라면 잠시의 허무한 안도감을 제공할 포기와 비굴하게 타협하지 않는다. 실패한 인생을 사는 사람은 어떤 일에 도전하여 실패했을 경우에 실망감과 자책감과 자괴감에 사로잡힌 채 힘없이 포기하고 마는 사람이 대부분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대가 그 분야에서 가장 독보적이고 최고의 기능을 지닌 사람이 된 상상을 수시로 해야 한다. 그렇게 상상하면은 그렇게 되게 되어 있다. 오늘 아니면은 과거에 그대가 잊을 수 없는 굴욕적인 패배를 맛보았다고 하더라도 난 그대가 다시 일어설 수 있음을 믿는다. 자신과 약속하라. 나는 날마다 수시로 최고로 성공한 나의 모습을 상상하겠다고. 그냥 대충 성공한 모습을 상상하면 안 된다. 최고로 성공한 모습을 상상하라. 조금 성공한 모습을 상상하면 조금만 성공한다. 이렇게 우리가 상상의 어떤 위대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여기에 두 번째 장에서는 삶이란 시간과 함께 걷는 것이다. 이렇게 제2장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삶이란 시간과 함께 걷는 것. 여기에 이 장에서 있는 얘기는 삶은 걸어도 끝이 보이지 않는다. 즐거운 일이 있어서 마냥 행복한 것만 같았다가도 변덕쟁이처럼 괴롭고 감당하기 버거운 일과 맞닥뜨리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마지막 순간까지 전적으로 자신이 책임지고 살아가야 하는 굴레 아닌 굴레를 짊어지고 있는 것이 인간이다.
인간의 삶은 시간과 함께 걷는 것이다. 시간은 인간을 귀찮게 하거나 부담을 지우지 않는다. 참 다행이다. 우리에겐 시간이 있다. 시간이 우리의 외로움을 공감해주고 괴로움을 공유해주고 슬픔을 공명해준다. 모두 시간이 마련해준 지평 위에서 가능한 일이다. 시간이 없이 혼자서 터벅터벅 삶의 길을 걸어간다면 어떻게 될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시간을 낭비하는 건 목숨을 버리는 일이다. 좀 격하게 들린 말 같지만 여기서 있는 내용을 보면 극단적으로 표현한다면 시간을 낭비하는 것은 목숨을 버리는 일과 같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하늘의 작은 시간들이 모여서 계산과도 같은 인간의 일생을 이룩하기 때문이다. 조그만 조각들이 모여서 본래의 형태를 완성하는 모자이크 그림처럼 우리네 삶도 결국은 소소한 시간들이 모여서 이루어진 시간의 위대한 집합체인 것이다. 이렇게 그 부분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하나 예를 들은 여신이 있는데 이 여신님께서는 이 세상에는 다시는 되돌릴 수 없는 것이 세 가지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하고 이제 이야기처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생명, 두 번째가 신뢰, 그리고 세 번째가 시간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 중에서 가장 근간이 되는 것이 시간이라고 하셨습니다. 시간을 낭비하는 것은 생명을 낭비하는 것이며 신과 인간의 신뢰를 금가게 하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가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의 우화처럼 이렇게 또 이야기하는 분이십니다. 그러면 시간의 본성이 무엇인가? 글을 쓰는 일은 켜켜이 쌓여있는 생각을 파헤치는 고된 작업이기도 하지만 정신적 희열을 느끼게 하는 최고의 유의이기도 하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러나 항상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타인의 입술을 적셔줄 지혜의 즙을 넉넉히 짜내기 위해서는 내부에 그만큼의 사상들이 깃들여 있어야 한다. 이게 이제 본인의 얘기도 되면서 우리 모두에게 하고 있는 얘기입니다. 영혼의 가뭄을 해방하기 위해서는 산책을 한다. 저도 산책 걷기 좋아하는데 이 본인도 산책을 하는 일은 새로운 시간 속으로 즐겁게 뛰어드는 일이다. 볼에 와닿는 바람의 결이 어제와 다르고 똑같은 건물의 외벽도 어제와 다르다. 햇살의 농도도 한 번도 같지 않다. 그래서 생각의 깊이를 더하고자 할 때면 가벼운 발걸음으로 산책을 한다. 아마 산책을 하는 것은 철학자들이나 생각의 깊이를 가지는 사유하는 분들은 공동적인 것 같아요. 그 몸과 이 생각, 그 마음, 영혼들까지도 우리가 그 깊이를 더해가는 게 산책이 아닌가. 따로 시간을 내서 산책하면서 우리가 생각을 정리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생각됩니다. 진정한 시간의 본성은 평등이다 이랬습니다. 흐름 위의 평등, 평등한 흐름이 시간이라고 생각하기 하면 이해하기 쉬울 것이다. 그래서 누구에게나 예외를 두지 않고 공평하게 제공되는 시간을 우리들은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 최고로 성공하는 비법이라는 그 내용이 있는데 여기 보면은 최고로 성공한 비법에 나오는 부자 얘기가 있습니다. 이 부자가 이야기하는 최고의 성공한 비법이 뭔가 보니까 타인의 시간을 소중히 여길 줄 아는 배려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인간에 대한 예의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에게 제 마음을 전하게 되어 감격스럽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또 뒤에는 보면은 여기에 본인이 어떤 이렇게 남을 배려하는 이런 어떤 것들이 매우 중요하고 또 시간을 지키는 건 우리가 그 항상
남을 배려하는 마음이 있고, 이게 그러다 보면은 우리가 거기에 돈이 드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항상 마음이 가 있고 내가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은 그 시간은 내가 중요한 만큼 남도 마찬가지로 중요하다는 생각을 가질 때에 이게 어떤 공감대가 형성돼서 그것이 결국은 어떤 약속이나 그 사람과의 어떤 신뢰감을 주는 이런 게 돼서 그 사람이 결국은 부자가 될 수 있다 하는 걸 이제 성공하는 비법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또 중요한 대목 중에 사랑하라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랑은 나라는 의식 세계를 가뿐히 초월한 큰 인간의 마음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큰 인간이란 키가 크거나 덩치가 위협적이며 크다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크기가 크다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있는 내용 중에서 보면은 다른 것들의 고통과 아픔에 대해 눈길을 줄 수 있을 때 시작되는 아침 이슬처럼 맑고 순수한 감정의 은은한 울림이다.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인생에서 크게 성공하고 싶다면은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저자는 한 사람을 사랑하는 일은 우주를 사랑하는 것과 같다. 종종 이제 어떤 사랑의 철학에서 이제 나오는 그런 얘기 같지만은 한 사람을 사랑하는 일은 저 무한한 우주를 사랑하는 것 같다. 한 사람 한 사람은 모두 우주를 축소시켜 놓은 소우주와 같고 그 안에는 인생의 원천이 될 수 있는 이야기들이 담겨져 있는 것이다. 제대로 통찰을 한 것 같습니다. 소우주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사랑을 하되 거짓 없이 사랑하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누군가를 혹은 무엇인가를 사랑을 하는데도 예절이 있다. 바로 거짓 없이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사랑이 우리에게 주는 선물들이라는 제목에서는 선물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선물은 고운 마음이다. 비단결처럼 부드럽고 목화솜처럼 폭신한 가슴을 지닌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게 해주는 고운 마음을 우리에게 선물한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만족이다 했습니다. 만족은 불만족의 반대되는 개념이 아니라 만족한다는 것은 감사함이 더욱 진화된 형태의 고결한 감정이다. 사랑을 하게 되면은 왜 만족을 느끼게 되는 걸까? 이거 좀 같이 생각해 볼 일입니다. 그 다음에는 세 번째 선물은 뭐냐? 그 선물은 세상의 아름다움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다 했습니다. 사랑을 하게 되면은 예뻐진다고 하는 그런 얘기 있죠. 인간이 사물을 인식하는 데 가장 큰 도움을 주는 눈. 그러나 우리들은 원치 않는 광경들, 참아보고 싶지 않은 흉악한 성격을 지닌 사람들, 보고 나서 후회가 되는 참혹하고 처참한 장면들을 눈으로 보기도 한다. 이렇게 하면서 여기서 말하면 사랑이 주는 세 번째 선물은 아름다움, 세상의 아름다움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선물은 무엇일까? 그것은 여러분이 성공하기 위해 꼭 갖춰야 하는 요소인 역경에 굴복하지 않는 정신자세이다. 역경에 굴복하지 않는 정신자세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번 목숨이 다하는 날까지 사랑하라는 이런 타이틀도 있고, 사랑을 이루는 요소가 그러면 어떤 게 있는가? 이러면 이 저자는 사랑을 이루는 요소에는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미워하지 않는 마음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미워하지 않는 마음이 사랑의 요소다. 그 다음 두 번째 요소는 원망하지 않는 마음이다. 했습니다. 원망하지 않는 마음. 사랑하면 원망을 하지 않는다. 세 번째 요소는
자신이 한 일에 대해 무한한 책임을 지는 마음이다. 상대방을 선택하는 것도, 인연을 맺는 것도 그런 거죠. 네 번째 요소는 소박하며 검소하며 순박하기까지 한 그것은 바로 절제의 미덕이다. 절제의 미덕. 절제란 무엇인가? 절제는 현실의 표면을 뚫고서 끝없이 솟구쳐 올라오는 욕망을 적절하게 조절하는 것이다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다섯 번째 요소는 용서하는 마음이다. 용서하는 마음이 없는 사랑이란 상상할 수조차 없을 만큼 사랑은 용서를 간절히 필요로 한다. 사랑은 용서를 먹고 매일 조금씩 자라나는 어떤 떡갈나무와 같기 때문에 용서를 뺀 사랑은 아무런 존재의 가치가 없음을 인식하라. 이렇게 저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요소는 거짓 없는 마음이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 뒤로 이제 보면은 꿈은 인생을 향기롭게 한다 하는 제목으로 또 쓰고 있고, 그래서 여기 보면은 꿈을 이루기 위해 지녀야 할 보물들이라고 하는데,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보물들을 지녀야 하는데 첫 번째 보물은 정직이라고 했습니다. 정직한 사람은 순결하고 새하얀 눈꽃과 같고, 정직하지 않는 사람은 바라만 봐도 가슴이 답답한 시커먼 먹구름상과 같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잘 이해가 되는 부분으로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는 꿈은 삶의 최종 목적지이고 그 꿈을 이루어내기 위해서는 희망이 있어야 한다. 꿈을 이루고 싶은가? 그렇다면 최대한 긍정적인 시선으로 사물을 보라. 긍정적인 시선을 토대로 삶에 부드럽게 대처해 나가도록 하라. 그렇게 한다면은 그 어떤 막강한 장애물도 그대가 꿈꾸는 이상의 행로를 방해하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 보물은 갓 태어난 아기처럼 티 없이 순결한 영혼이다. 꿈을 이루기 위해서 간직할 보물 다섯 번째는 거절을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이다 했습니다. 꿈을 완성한 순간이 환희와 희열로 가득 찬 기쁨과 행복의 만찬이라면 그것을 가능하게 한 숨은 공신이 있으니 그건 바로 거절을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이다 했습니다. 우리가 거절을 하는 걸 매우 걱정하고 어렵게 생각하는데 이 부분도 잘 우리가 간직하는 보물이 되겠습니다. 그래, 꿈은 인생의 길잡이다. 꿈을 포기하는 순간 불행은 기뻐하며 웃는다. 뭐 이러는데 제가 생각할 때도 꿈과 비전이 없는 사람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서 청춘이냐 노인이냐 이걸 구분하는데 굉장히 저는 어떤 기준으로 이야기할 때가 많습니다. 제가 주례를 보거나 남과 이야기할 때 항상 젊은 사람만 꿈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아무리 나이가 많더라도 그 마지막까지 꿈을 잃지 않는 것이 매우 우리가 그 자기 인생에 대해서 책임지고 자기 인생에 대해서 끝까지 우리가 긍정적인 자세로 갈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이다 생각하고 이번에 추천하게 된 이 책을 한번 일독을 권해마지 않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구독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